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택임대사업 도우미 장대장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계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는 혜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하나의 또 꿀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지금 등록하더라도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뭡니까? 불이익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세라는 게 있죠. 자, 양도세가 뭡니까? 팔 때 차익, 내가 살 때 팔 때에서 차익이 얼만큼 되냐, 거기에 대한 세금이죠. 이게 양도세가 우리가 지금 6에서 42%, 내년 되면 45% 구간이 생기죠. 10억 초과, 시세 차익이 10억 초과. 내년 되면 10억 초과가 3%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5억 초과가 최고 구간인데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45% 늘어나는데, 자,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최대 80%까지 해주죠. 1세대 1주택은 10년에 80%. 내년 되면 10년 거주, 10년 보유해서 80%가 되죠. 40%씩.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현재 10년에 70%까지 있죠. 특례 적용을 했던 거. 8년에 50%. 예전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100% 감면, 물론 이제 교육세라든지 이런 뭐 20% 정도는 내지만, 그래서 이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일반 세율을 계산한 다음에 80%까지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세율에서 최대, 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70%, 최대 일반 세율에서 30%만 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인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가? 그렇습니다. 60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것. 이건 뭐 85제곱미터인데 다가구나 이런 거는 이제 60제곱미터. 두 번째, 2018년 9.14 이후 9.13 대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 기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근데 이게 이제 나옵니다.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한 거를 등록을 하면 이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혜택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8년짜리 이제 없어졌죠. 원래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기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단기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고, 이제는 무조건 10년짜리만 있죠. 아파트 안 되죠. 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10년짜리만 가능하다. 8년짜리도 이제 없다. 이게 이제 2010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다고 2020년 7월 10일 날 국토교통부 주택시 안전보완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할 것 5%. 자, 이걸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준수 안 되면 지금 어쨌든 간에 국세청에서는 아주 그냥 현미경 대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가 하나 최대한 임대사업자를 어떤 구실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페널티를 물어서 없애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그러니까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특례 적용이 됩니다. 무슨 특례 적용? 최대 10년에 70%까지 되는 게. 자,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7월 2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의 하나의 적용. 올해까지 특례 적용이라고 하는데 올해까지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짜리 등록을 하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받고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록하는 시점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은 일반과세. 자, 거기에 대한 지금 질문이 안 오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아예 그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중요한 꿀팁, 거기에 대한 방송 또 올릴 겁니다. 내년부터는요, 이 70%가 없어지죠. 내년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일반에 15년에 30% 일반으로 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분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도 얘기를 했는데 또 질문이 오기 때문에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꼬작꼬작하게 꼰대처럼 제가 얘기할 겁니다. 꼰대. 예, 오늘만큼은 저를 꼰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꼰대로 취급해도 됩니다. 댓글에다가 예, 부동산계 꼰대로 그냥 예, 댓글 달으셔도 제가 거기에 대한 불쾌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꼬작꼬작 그만하라고요. 집에서도 늘 옆에 있으니까. 예. 자, 이 7월 10일 날 주택시장 보완대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죠.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 폐지, 이게 나왔고, 이 장기 임대 유형이 8년에서 10년 등으로 해서 간다. 이제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이건 뭐냐? 5% 갱신한 5%를 계속 지키고 있냐? 네, 이 얘기가 나왔었고,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장기 임대이고, 그때 당시에 8년짜리였죠. 임대 계속 임대하고 증액률 5% 이내로 하고. 자, 이거 9.13 대책 이전하고 이후는 뭐냐면 가액이 추가됐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 전에는 가액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대책 발표되기 전에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33평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 이하까지는 엄청나게 등록을 했어요. 지금 20억짜리도 그래서 예, 33평형 20억짜리도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기준시가 6억원, 공시가격 6억원, 수도권 방 3억원, 이걸 이제 바로 9.13 대책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싼 아파트들 장기 등록해 놓은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죠. 사실상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겁니다. 그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 장대장 TV를 본 분만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요즘에 편가르기 좋아하니까 장대장 TV를 구독하는 분하고 구독하지 않은 분하고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네. 양극화가 될 겁니다. 장대장 TV에 구독하시는 분과 구독 안 하시는 분은 양극화가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부자가 되고 어느 쪽이 가난해질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나왔죠. 이 기획재정부에서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서 특례 적용 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 2022년까지 있는 거를 2년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있는 분들, 그 주택이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매수를 했던 주택은 올해까지 무조건 등록하세요. 제 얘기 듣고.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팔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괜히 10년짜리 해가지고 중간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 돈도 없어서 지금 우리 사업이 안 돼가지고 팔아서 이거 장대장 때문에 파산나게 생겼어. 그런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 저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한테 팔면은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저항 기결시효 제 97조의 3회 장기 일반 민가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표를 했죠. 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소득세법 제95조 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 다만 장기 일반 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계산한 것은 70%, 최대 70%까지 되는 게 제97조의 3장에 나와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입니다. 무슨 이게 법무부도 아니고 요즘 이제 법 툭하면 법을 꺼내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대장 TV에서. 예. 자, 보세요. 2018년 9.13 이전 취득, 등록이 아니고 취득. 여러분들 단어를 볼 때 취득이냐, 등록이냐. 등록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거고, 취득은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 예.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됩니다. 지금 해도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됩니다. 본인 거주주택 비과세됩니다. 내년에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는 돼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거.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안 됩니다.
10년에 70%. 내년에는 15년에 30%가 됩니다. 일반 세율. 자, 보세요. 임대 기간 때 장기보증보험인데 이제는 내년부터 등록하는 거는 3년에 6%에서 최대 15년에 30%까지로 일반 세율 적용됩니다. 이제 70%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질문들이 자동말소, 자진말소 됐을 때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말소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다만 6월 1일 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났냐, 그 후에 끝났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끝났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내년 6월 1일 소유자가 내기 때문에 그 전에 양도할 거냐, 계속 가져갈 거냐.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들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했을 때 혜택, 여러 가지 법인사업자들의, 지금 법인사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도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주시면 끝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